Q&A 시간 갖겠습니다. 더 많은 질문에 답해 드리지 못하는 점 늘 죄송스럽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스포츠 댓글. 자, 포털 사이트죠. 폐지 향후 될 것인데 DWYL님께서 부장, 스포츠 포털 댓글 폐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악플은 근절해야 하지만 꼭 댓글 전체를 막아야만 하는 걸까요? 댓글은 팬들의 의견 교환, 창구이자 여론 확인의 성기능도 분명히 있습니다. 학교 폭력 막자고 학교를 폐기하자는 수준의 1차원적인 대처로 보이는데 한 번만 다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7일 네이버 스포츠를 시작으로 카카오, 다음 네이트까지 포털 사이트, 스포츠 기사, 잠정, 댓글 폐지한다고 합니다. 연예 뉴스는 이미 댓글 폐지했죠. 네이버의 입장은 그겁니다. 선수에 대한 악플이 심해서 잠정 폐지한다. 기술 보완한 뒤에 재개하겠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댓글 폐지를 왜 하게 됐느냐. 처음에 시작은 이제 연예인들 악플에 대한 피해 호소였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까지 생겼고 스포츠 뉴스의 댓글 서비스 폐지 유도 악플입니다. 지난 1일에 여자 배구 선수였죠. 고유민 선수 생전 인터뷰에서 얘가 배구 선수냐? 내가 바로 해도 그것보다 잘하겠다. 뭐 이런 악플들 굉장히 힘들다 토로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 됐고 코보에서 네이버에 공식 요청을 했습니다. 스포츠 댓글 없애달라. 보지 마라 해도 선수들이 이제 댓글을 좀 봅니다. 그리고 아예 이제 꼼꼼하게 보는 선수도 있더라고요. 악플이 많은 선수일수록 뭐 댓글을 더 많이 보는 경향도 있고 유명하죠. 악플러 중에 자 국거박 박병호 선수 한 명에게만 댓글 4만여 개. 이 정도면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댓글란이 혼탁해집니다. 비난이 난무합니다. 쌍욕이 막 생깁니다. 이제 쌍욕 이 정도는 AI가 걸러낸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비난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막 상처받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어지니까 여론에 불을 지폈고 국회 차원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정치권도 막 움직일 태세를 보이니까 포털 사이트 뜨거 자 만세 불렀죠. 과연 폐지만이 정답인가? 표현의 자유라는 부분이 있죠. 광장의 필요성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훼손이 됐어요. 광장이 훼손됐습니다. 시정이 필요합니다.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안 된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저한테 주셨더라고요. 버블리맨이 문제니까 버블리 코트 입지 말자. 뭐 이런 차원 아닌 것인가? 기술적인 보완이 가능한 부분이 있겠죠. 클린봇이라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댓글 욕설을 그럴 수도 있고 이전 댓글 보기를 자 이렇게 만드니까 많은 악플이 좀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저는 좀 더 나가서 댓글 실명제 도입 논의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100%. 하지만 문제가 있다고 무조건 막아버리는 거 이런 것도 분명히 생기고 악플에 대한 강력한 제재, 신고하기 간편화 신고를 하게 되면 피드백을 바로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좀 필요하다고 보고 우리가 이제 불법 주차, 신고 앱처럼 얼마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 보완도 좀 가능하다고 하는데 물론 뭐 지금 포털 사이트에서도 그런 시스템 보완을 좀 하겠다 하니까 한번 좀 보시면 좋겠고 스포츠 기사의 댓글의 순기능에 대해서 잠깐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립니다. 댓글의 1차 소비자는 사실 이제 기사를 쓰는 기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댓글을 통해서 기사 방향에 대한 피드백을 볼 수 있고 예전과 달리 댓글이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신 오탈자를 지적하는 댓글을 보고 제가 이제 기사 수정한 적도 꽤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 통계자로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댓글이 없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일단 억지 기사 쏟아내고 제목만 바꾼 기사가 막 나오고 클릭수만 노리는 악성 기사도 쏟아져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기사를 쓰는 쪽의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덜 위축받을 것입니다. 연예 기사의 경우 제가 잠깐 보니까 댓글 사라지면서 단독의 기사가 넘쳐나고 있고 너도 나도 단독이다. 예전에는 밑에 이렇게 달리는 날선 댓글들이 약간 기자들한테 부담도 줬어요. 지금은 그럴 일도 없습니다. 스포츠 기사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가능성 높다. 호흡이 긴 기사의 경우는 댓글을 보는 재미가 좀 쏠쏠했거든요. 뭔가 댓글을 보면 앞에 글에 대한 요약도 보이는데 이제 그마저 사라질 것이고 짧은 기사 위주 또 선수 인스타만 보고 그냥 적는 기사들이 넘쳐날 수 있습니다. 이미 어그로를 끄는 기사 댓글을 보면 또냐 제발 그만해라 이런 댓글들인데 이제 그거 없어지겠죠. 자정 기능이 조금 사라질 것 아니냐. 이제 이상한 기사 더 많아질 겁니다. 걱정됩니다. 열심히 하는 기자들도 도매급으로 넘어갈 수 있고 기자들은 다 그래 그런 집단이야 이렇게 매도될 수 있다. 그리고 정말 문제가 커진 것은 스포츠 기사 댓글보다도 개인 SNS 댓글, DM인 경우가 좀 많지 않았던가? 그런 생각도 들고 포털 댓글 같은 경우는 스포츠의 경우에 악플이라도 해도 경기력을 질타하는 경우가 더 많았잖아요. SNS DM 공개를 한 걸 보니까 거의 뭐 인신공격 수준이던데 그리고 정치 댓글 한번 보세요. 와, 나 그쪽은 답이 안 나오던데 다음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박용택 선수 은퇴 투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 주셨습니다. 강영민님 부장 지금 야구 최대 이슈 박용택 은퇴 투어인데 네이버 기사에 댓글 1000개씩 달림. 크크. 김호님 부장 박용택 선수 은퇴 투어 많은 의견들인데 이 부분 다뤄주세요. HJ님 요즘 박용택 선수 은퇴 투어 때문에 말이 많은데 이거 한번 다뤄주세요. 많은 분들이 다뤄주셨습니다. 사실 어제였습니다. 10일 오후에 박용택 선수 은퇴 투어 관련 영상을 찍으려고 사전 취재, 기본적인 대본 다 정리를 해둔 상태였습니다. 촬영 30분 전에 박용택 선수의 은퇴 투어 감사하지만 고사하겠다 기사가 딱 떴습니다. 팬들 사이에 며칠 동안 갑론을박 있었죠. 박용택 선수 은퇴 투어를 한다? 국가대표로 활약도 미미했는데 자격이 안 되잖아. 무슨 소리야? 역대 최단타 선수인데 당연 자격되지. 팬들 사이에서도 설왕설래, 찬반양론, 포털사이에서 뭐 즉석 투표도 붙이기도 했는데 우리 채널에도 구독자, 시청자분들께서 이 부분 다뤄달라고 많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뒷북입니다. 하지만 제가 일제를 안 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잠깐 한번 정리 한번 해보고 싶은 개인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이번에 은퇴 투어 같은 경우는 사실 초기 단계였습니다. 알려진 것처럼 은퇴 투어 하겠다 발표가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각만 하고 있었던 LG구단, 논의만 했었던 선수협, 전에 들었던 이렇게 기자단에서 전에 들어서 기사가 나와서 LG구단이 선수협에서 하겠다고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럼 우리도 도와야지. 이 정도 이야기를 했죠. 특히 박용택 선수는 가만히 있었죠. 까일 이유가 없는데 막 까이고 초기 논의 단계일 뿐이었는데 LG는 선수협 눈치만 바라봤었고 선수협은 LG구단이 어떻게 움직이기만 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난 6월 말에 선수협 이사회에서 모든 안건이 끝나고 의결이 끝난 뒤에 번외로 은퇴 투어 관련해서 이야기가 좀 나왔고 몇몇 선수가 박용택 선배가 은퇴 투어 한다는데 이야기하니까 결론적으로 LG 구단이 움직이면 선수들 차원에서도 타팀도 알고는 있어야 도움을 주는 건 아니냐. 그때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이 상황에서 이제 기사가 나왔고 자, 이제 은퇴 투어가 공론화되는 것처럼 해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자격 논란이 있었죠. 사실 은퇴 투어는 특별한 상황이 겹쳐져야 가능한 이벤트입니다. 레전드급 선수의 확실한 은퇴 예고, 나 이제부터 은퇴합니다. 이번 시즌까지 은퇴하겠다! 이래야지 은퇴 예고가 되고 은퇴 투어가 가능하고 예전에는 이런 상황이 쉽지 않았죠. 많지 않았죠. 잘 하다가도 팀에서 갑자기 나이가 들고 그러면 은퇴 종용하고 구단의 의도를 파악한 지도자가 강제 은퇴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은퇴 예고가 안 되죠. 은퇴 투어도 없어지겠죠. 은퇴 시즌에도 1군에서 활약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경기를 뛰고 있어야지 선수가 은퇴 투어하면서도 뭔가 뿌듯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논란이 있다 그러면 사실 은퇴 투어가 불가능합니다. 약간의 잡음이 있다는 것과 논란이 있는 것은 좀 다르다. 이승엽 선수의 은퇴 투어 당시도 이건 KBO에서 나섰죠. KBO에서 먼저 삼성구단에서 말 꺼내기도 전에 KBO 사무총장이 단장 회의에서 바로 먼저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단장들이 다 만장일치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잡음이 있었습니다. 아니 뭐야? 왜 은퇴? 나 싫은데. 아니 뭐야? 남의 집 안방 와서 이게 박수치고 그래야 되나? 우리 팀이 질 때도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분들도 일부 계셨어요. 이런저런 잡음이 있었지만 큰 논란은 없었죠. 야, 메이저리그도 한다는데 KBO도 하면 은퇴 또 하면 이승엽 정도. 아니 이승엽이면 믿고 싫지만은 그래도 실력은 인정하니까. 이 정도입니다. 이런 잡음은 있었지만 논란은 크진 않았는데 사실 논란이 있다 그러면 쉽지가 않지요. 쉽지가 않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문화입니다. 좋은 문화입니다. 문턱을 마구 높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시작이 이승엽이었다 해서 앞으로도 이승엽급인 선수만 은퇴 투어를 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마 그러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겁니다. 국가대표 활약은 있으면 플러스입니다. 필수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 KBO 리그니까요. 그리고 향후 올림픽 야구도 없어질 것이고 통산 최다 안타에 30대 7년 연속 150안타 이상 박수받아 마땅하지요. 박용택 선수 이야기를 잠깐 하면 2009년에 타격왕 논란 뒤에 박용택 선수가 장문에 사과문을 올리고 지금도 이 부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졸렬택이니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여러 차례 박용택 선수가 공개석상에서 이를 사과를 했습니다.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과를 한다 해서 잘못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죠. 용서는 구하는 자의 몫이 아니고 받아들이는 자의 몫입니다. 난 11년 지났지만 그 용서 못 받아들이겠네 하면 용서가 안 되는 것이겠죠. 하지만 11년 전에 진정 어린 사과를 했던 박용택 선수의 당시 정정당당하지 못한 결과물, 자신이 행복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이후에 훌륭한 팬서비스 수상자가 아님에도 말끔한 정장으로 골든글러브 시상식에 나옵니다. 동료들을 또 축하해 주더라고요. 베테랑이지만 솔선수범, 크고 작은 문제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박용택 선수의 그 사과의 진정성에 물음표를 달고 싶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은퇴 투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팬들이 뭐 절반 이상 포털 사이트의 이 투표 수치를 팬심이라고 보고 싶지는 않지만 딱히 뭐 다른 데서 팬심을 알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LG 팬들 그리고 나머지 팬들하고 이렇게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나머지 팬들 분들 중에서 아니 좋은 건데 그거 좀 박수 쳐주면 안 돼 은퇴한다는데 아니 해줄 수 있잖아. 왜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쫀쫀하게 굴어? 이런 분들도 계시죠. 근데 절반 이상이 반대를 하면 아니 하면 못하다. 아마 LG가 한다고 해도 박혁든 선수가 최종적으로 안 하겠습니다. 사양했을 겁니다. 여러 사람 힘들게 하는 행사일 수밖에 없는데 그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됐던 며칠이었습니다. 이 같은 논란, 이 같은 고민들이 향후 우리 KBO 문화, 특히 은퇴한 베테랑 선수에 대한 예우에 대한 그런 문화들, 향후에 또 연구 결번을 누가 한다 그러면 또 연구 결번을 할 만한 선수냐 아니냐 할 것이고 우리 조금 있으면 명예전당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흔액을 누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논의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논의 좋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상처받게 이렇게 막 공격하는 부분은 뭐 거기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또 한 걸음 우리 KBO 야구 문화도 앞으로 한 걸음 내딛는 계기가 됐다고 이렇게 봅니다. MVP 논란 다루겠습니다. 스튜디 위드님, 월간 MVP 선정 방식에 의문이 많이 듭니다. 기자단 15표가 어떻게 팬 9만 표를 이길 수 있는지. 성환님, 신한은행 서울 7월 MVP 투표에 대해서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스트레일리 선수는 13만 표를 넘는 표를 받고 2위가 무려 9만 표 가까이 되는 차이 3배에 가까운데 기자단 투표는 2위 허경민 선수가 총 30표 중 19표를 받으면서 그 때문에 팬투표 9만 표를 뒤집어 7월 MVP로 선정이 됐습니다. 강민순, 아니 스트레일리 7월 MVP 못 받는 게 말이 됩니까? 팬투표 10만 표 차이가 기자단 10몇 명 때문에 바뀔 거면 팬투표 왜 하나요? 또 커멘터리 버트님, 헉헉헉헉님, 또 진호중님, 두산 베어스 허경민 선수가 7월 MVP가 됐지요. 허경민 선수 투표 결과 기자단 투표 30표 중에서 19표 1위, 팬투표 23만 4,275표 중 4만 3,910표에서 2위를 차지해 가장 높은 총점 41.04점. 유일한 투수 후보였죠. 롯데 스텔리 선수 팬투표 약 58% 달합니다. 13만 6,287표 획득. 총점 35.75점. 아쉽게 2위. 허경민 선수 7월 한 달간 성적 보겠습니다. 22경기 모두 출루에 성공을 합니다. 83타수 41안타. 5할에 가깝죠. 타율이 4할 9푼 4리 1위. 안타 41. 1위. 도루 6개 1위. 홈런 없이 OPS 1.092. 스트레일리 선수 7월 6경기 38과 3분의 2이닝 평균 자책점 1.16, 4승 1패, 선발, 횟수, 투구, 이닝 모두 1위, 평균 자책점 2위, 9이닝 평균 달성진 개수 9.78. 월간 MVP는요, 예전에는 기자단 투표로 선정을 딱 다 했었죠. 근데 신한은행이 타이틀 스폰서가 되면서 팬 투표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자단 투표 50%, 팬 투표 50% 합산을 한다. 30표는 사실 기자 개개인은 아닙니다. 야구 기자의 회원사입니다. 신문사, 통신사, 방송사 포함해서 30개사가 있죠. 한 장씩 투표권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야구를 취재하는 기자들이 고민을 했겠죠. 의논을 했겠죠. 그 한 표를 행사를 하는데 MVP 선정되면 상금 200만 원 그리고 60만 원 상당의 골드바 그리고 후원으로요. 모교에 100만 원 기부금도 전달이 됩니다. 이 매번 뭐 투표는 논란이 가시지 않죠. 올스타 투표는 한번 보면요. 팬 인기 투표 성향이 짙습니다. 팬 투표와 이를 보완할 요량으로 선수단 투표를 얼마 전부터 이제 가미를 했죠. 수년 전부터. 월간 MVP 투표는 나름대로 뭐 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기자단 투표를 해왔었는데 그것이 이제 KBO의 뜻이기도 하고 예전부터 좀 그렇게 해왔죠. 골든글러브 같은 경우는 30표인 뭐 월간 MVP 투표하고 완전 차원이 다릅니다. 취재기자단, PD, 사진기자, 아나운서, 해설위원까지 300여 명. MVP 뭐 신인왕 투표 같은 거는 뭐 그냥 기자단 투표죠. 늘 투표 논란이 있습니다. 논란이 이제 세 가지를 보면 첫 번째 왜 기자단이 투표해? 왜 기자가 투표하냐? 두 번째, 아니 왜 기명 투표를 안 해? 누가 어떻게 투표했는지 알 수 있어? 세 번째, 이거 뭔가 편파적으로 뭔가 의도 가지고 투표하는 거 아닌가? 첫 번째, 기자단이 왜 하느냐 이 부분은 팬들께서 이제 하신다고 해도 논란이 좀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팬들이 큰 팀, 그렇지 않은 팀, 인기 투표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성적에 기초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 이쪽으로 뭐 기자들은 뭐 성적에 기초하냐 이 옛날엔 국뽕 주고 예이씨 제대로 뭐 이런 말씀도 많았죠. 근데 기계적으로 수치를 그렇다면 줘라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컴퓨터로 돌려 안타 1점, 홈런 2점 이런 식으로 막 돌려. 이렇게 포인트를 준다 해도 투타 차이 있습니다. 투수 차이, 타자 차이, 중요도 차이도 있습니다. 경기에서 실질적으로 팀에 기여한 부분들, 뭐 기여도 차이도 있고 막 복잡합니다. 논란이 아예 없어질 것이다 하기 힘들 것입니다. 기명투표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대찬성입니다. 뭐 MVP라든지 신인왕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기준도 저는 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음주운전이라든지 그죠? 자, 약물이라든지 이런 논란인 선수는 정말 뭐 5년, 10년, 20년 뭐 자격 박탈 또 이런 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자들이 그럼 기자단이 편파적인 의도를 이건 뭐 저 사람 마음을 모르죠. 제가 아는 주위의 분들은 뭐 그런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제가 확답을 드릴 수가 없네요. 야구부장도 매체에 묶인 인간이잖아요. 여기서 내가 뭐 욕을 해봐야 누워 침 뱉기죠. 나중에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기자단 투표 논란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해도 나쁜 놈입니다. 먹던 눈물에 침 뱉기가 될 거고 네가 막 거기 있을 때 부당함을 알렸어야지 이렇게 하시면 또 할 말이 없고요. 다만 주구장창 투표 실명제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여러 가지 뭐 이유로 아직은 무기명 투표가 되고 있는데 은퇴한다고 해도 야구부장은 일건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죠. 늘 지난 25년간 개인적으로 이제 뭐 목소리를 또 저도 냈고 이런 논의가 조금 더 발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우리 채널을 통해서 목소리를 좀 더 많이 내고 있죠. 아직은 실질적으로 바뀐 것이 없지만 그래도 움직임은 보입니다. 지난해 골든글러브 뭐 투표 이후에 일부 기자들이 또 자신의 투표 결과를 내가 이렇게 투표했다는 걸 당당하게 알리는 그런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건강한 논의의 장이 좀 더 발전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팬들이 열받았을까요? 허경영이 잘했다. 스탠리가 잘했다 아닙니다. 물론 스탠리 선수에게 투표를 던진 분들은 당연히 더 잘했다 그런 생각으로 했겠지만 허경민 성적 대단합니다. 스탠리 성적 대단합니다. 김현수 로하스도 대단합니다. 경중 가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압도적인 팬 투표가 기자단 투표 결과를 뒤집었거든요. 그래서 열받은 겁니다. 그런데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월간 MVP를 그냥 팬 투표로 해도 논란이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6월 달에 한번 보겠습니다. MVP 결과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6월에 로하스 선수 MVP가 됐는데 타율 3할 4푼 7리 35안타 11홈런 25타점 OPS 1.37 전체 1위 두산 박근호 선수 타율 4할 4푼 3리 36안타 2홈런 16타점 기자단 투표는 로하스가 20표 박근호 선수가 2표였어요. 압도적이었죠. 근데 팬 투표는요. 로하스 선수 27,700표 박근호 선수 13만 7,900표 압도적입니다. 로하스 40.15점, 박근호 선수 37.27점, 불과 2.88점 차이인데 7월 MVP 격자인 5.29보다도 더 수치가 완전히 근접했어요. 그러니까 딱 봐도 박근호 선수보다 제가 봐도 로하스 선수가 잘했죠. 이때는 논란이 크게 없었어요. 우리 뭐 채널에도 팬들께서 불만 토론을 많이 안 하시는데 이게 한번 쏠림 현상이 이렇게 마구 쏠립니다. 언제든지 이런 일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보완점을 한 말씀드리면 투표인단에 좀 더 깊은 고민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이러한 논란이 좀 더 나은 논의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쿵저러쿵 해도 기자인 야구부장 이야기는 이런 부분에서는 편향될 수밖에 없다.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